우리가 쓴 돈으로 미국 정치권을 움직여 우리 정부를 압박한다. 쿠팡이 벌이고 있는 이른바 친중 프레임 로비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현대판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비판까지 쏟아지는 쿠팡의 충격적인 실체와 미국 의원들을 동원한 금권 정치의 민낯, 지금 바로 조목조목 짚어봅니다. 이 대한민국의 매국 세력이 대한민국 내에서 정말 쓰레기 같은 발언을 하면은 그냥 뭐 우리가 무시하면 되는데 이 매국 세력이 미국 정부와 결탁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쿠팡의 후원을 받는 미국의 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여기 항의 서한을 보낸 의원을 장동혁이 또 만나서 쿠팡 대변인 노릇을 좀 한국에 와서 했고요. 그리고 방시혁의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주한미 대사가 대한민국 수사기관 경찰에다가 요청하는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오늘 오전에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쿠팡의 행위도 규탄받아야 마땅하지만 여기에 그 민주당 의원님들도 같이 하셨네요. 네, 같이 했습니다. 네. 지금 처음에 50명 시작해서 지금 90명까지 했습니다. 저쪽에서 54명인데 우리는 90명. 현재 90명. 이건 정말 잘하셨네요. 네. 이거 근데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쿠팡이 장난질이 심해 도를 이분들이 넘었어. 사실상 윤석열의 그 법꾸라지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단 저 서한에 보면 수많은 왜곡된 사항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54명에 일단 3,300만 건이 누설됐는데 밖으로 이 정보가 빠져나왔는데 3,000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완전 가짜. 그다음에 비밀번호와 모든 개인정보가 있는데 low sensitive data라고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로비를 해서 실제로 거의 매수에 가깝게 미국 의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한국을 자기들이 차별받고 있다 한국에. 게다가 김범수 회장이 이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식으로 한국이 만약 표적 수사해가지고 처벌한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쿠팡 로비를 통해 가지고 이게 쿠팡만의 문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거 외교, 안보, 통상 문제까지 다 연결해 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장난질하는 거잖아요. 이걸 그게 문제야. 기업의 문제를 이거 로비가 통해 가지고 미국이 이걸 가지고 한국과의 안보 협력 대화를 중지한다는 것까지 연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게 굉장히 고약한 게 뭐냐면 뭐 이런 아까 제가 법꾸라지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캐피탈 원이라는 크레딧 카드에서도 이런 게 사건이 벌어져서 거의 페이스북은 망할 뻔했습니다. 정보 유출 맞아요. 네. 그런데 지들은 더 예민하게 굴어. 그런데 이걸 기회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까지 넣어서 만약에 쿠팡을 이번에 전례를 잘못 남기면 미국의 테크 기업 모든 기업들이 한국에 장애물 없이 그냥 몰려와서 한국을 유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이 로비가 얼마나 이게 잘 먹혔냐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기업 살리기 위해서 미국 기업을 타겟팅해가지고 규제한다고. 그것도 완전히 거짓입니다. 완전 거짓이죠. 완전 거짓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외통위에서 이걸 얘기하고 매불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자기들이 자동화 시스템은 테크 기업인데 실제로 우리 노동자들의 24시간 고열을 빠는 매우 전근대적인 맞습니다. 기업이고 그리고 90% 이상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가지고 가져가는 그야말로 동양 척식회사의 부활이다. 이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워낙에 그 미국이 힘이 센 나라고 그리고 쿠팡을 우리나라에서 번 돈으로 이 로비에 때려받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나서가지고 야 쿠팡 좀 그만 써 임마 새끼야. 자존심도 없냐. 나 진작에 탈퇴했어. 더 탈퇴. 뭐라 하지 마. 더 탈퇴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탈퇴했습니다. 근데 그럼 요즘 다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처럼 그렇게 가서 잘못된 사실을 계속 미국 그런 것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요번에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여기서 한국에서 문제 삼는 게 차관보의 비서실장을 만났다. 미국은 어쨌든 장관이 있고요. 국무장관, 거기 부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차관이 둘 있고, 차관보가 6명이 있고, 부차관보가 또 한 몇십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팩트는 좀 해야 되는데 차관보가 20개가 있고요. 차관보 디렉터가 20명이고 전체 합치면 차관보급은 30명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차관보를 만난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만남의 주제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홍 대표님은 사실 한반도 평화 이슈.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마스가 프로젝트라서 시빌딩, 네. 조선업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도 잘하면 큰 기회가 오는 핵심이죠. 건데 네. 미국의 존스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 아.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해군 장관을 경질한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그 뭐 헤그세스 장관하고의 마찰도 있지만 사실은 그 시빌딩이 굉장히 진척이 안 된다는 부분에서 이게 해고가 된 거다. 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그 필리 조선소로는 안 되니까 이쪽에 이 거제든 제주든 어디 특정한 것을 다 제시해가지고 인천이든 이런 걸 해서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다녔던 분이고 네. 그분은 지금 만났던 분들이 그 비서실장이라는 분도 부정선거 관련한 맞습니다. 마가의 핵심 세력 그런 분들만 만나고 다녔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쿠팡의 그 데럴 아이사도 만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 데럴 아이사 이제 못 나갑니다. 이제 다음 회기 안 나가요. 그 리디스트링 게리맨더링이 돼서 예. 아, 그래요? 샌디에고 지역군데 다음에 안 나갑니다. 다행인 거는. 아. 근데 어쨌든 여기 쿠팡의 로비의 핵심인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을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쿠팡의 입장을 들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만남. 아니, 미팅. 오자마자 쿠팡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동혁이가. 거기에 대변인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데럴 아이서가 하는 말이 이 한국의 현재 정권이 친중 정권이고 이 쿠팡 같은 데를 억압해서 중국의 태문이 네. 알리바바가 그 사실 아닙니다. 어디 예. 유언비어가 유포되게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죄송한데 예. 우리 저 송영길 후보님이 가셔야 돼서 예, 하실 말씀 미리 좀 쏟아내시고 일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가셔야 된다고 하던데. 예, 지금 선거 같이 갑니다. 아, 같이 가십니까? 아, 같이 가세요? 기가 맞습니다. 하도 그 밖에서 저를 쪼아가지고 예, 너 지금 뭐 송영길 낙선 운동하냐고 막 최측근이 나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 김준영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네. 가보니까 미국 사회에 이 쿠팡이 로비를 엄청 한대요. 엄청 해요. 그러니까 국무부 쪽도 그러고 의원들 쪽도 항상 이걸 언급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똑같잖아요. 가짜 뉴스 퍼뜨려가지고 마치 이 뭐 교회 폐지법을 만들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막 지금 보수 기독교인들 맞아요. 아니 통일교하고 신천지에 관한 법인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어본 오히려 기존 기독교가 박수를 치고 박수 쳐야죠. 환영을 해야 되는데 예. 교회 폐지법을 만들어갖고 같이 나는 놀래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목사님들 내가 만나고 왔는데 목사님 지금까지 여느 정치인 중에 신천지나 통일교와 정면으로 맞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없어. 아무도 겁이 나서 못했던 일을 한 걸 박수를 쳐줘야 될 분이 같이 연합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거 쿠팡이라는 것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K-팩 같은 단체가 중요하다 이거죠. 브래드 셔먼 이야기 했습니다만 브래드 셔먼뿐만 아니라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각 미국 국회의원들 훌륭한 분들을 지원하면서 소통을 해서 이러한 정말 이율 배반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도록 막아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저도. 그리고 국회도 제가 제안은 지금 한미동맹 75년 뭐 진짜 이 오랜 동안 우리가 한미동맹을 그렇게 중요시하는데 이럴 때 우리 국회에서 미 연방의원실하고 한 군데라도 소통하는 데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의원에게 중요하다. 이거 제가 좀 뜨끔하시겠지만 외교부는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교부가 전통적인 외교 방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통 외교에서 공공 외교의 시대, 신공공 외교 시대로 가는 거예요. 외교 주체도 확대돼야 되는데 네. 이거를 모든 걸 자기 재산, 나의 나와바리. 저번에 뭐 실장님께서 하신 아주 이 외교는 전문가만 해야 되고 저기는 아마추어고 이 전통 외교에 빠진 너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사고 방식으로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담보 못합니다. 전방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의원 외교도 저는 너무 중요한데 그냥 1인 1 의원실 매치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수시로 꼭 로비를 안 하더라도 네. 중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줬을 때 거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참여한 자들이 다 공화당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꾸로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다음 중간선거에 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큰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데가 있어요. 이거 다 놔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토끼인데. 그리고 여기만 바라보고. 왜 민주당이 여기 하나도 사인 안 했을까요? 그래서 6월 달에 저도 갈래 그럽니다. 선거가 잘 끝나면. 예, 요거 좀 한번 피스 컨퍼런스를 6월 24일부터 하는데 예. 여기서 미 연방 하원 의원들이 한 20여 분이 참석할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만나서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차기 하원 의장 될 분도 오실 거고요. 네. 제가 김준영 교수님도 꼭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너무 오만하게 지금 한국을 길들이기로 하는 게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동영 장관 했던 구성시 발언 가지고 지금 사실 공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미국에 하고 지금 한국의 국힘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문제 제기했던 하이브 강시 역시 아니 한국에 사법 주권이 있는데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인데 미국 대사관에서 사안을 경찰에 보내가지고 출국금지 풀으라고. 이거는 진짜 완전 이건 선동했어.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고요. 그다음에
브런슨이 한 상원 청문회 가가지고 아, 아니 정치적 편의가 조건에 앞서면 안 된다고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 전작권 가져와야 된다는 걸 맞아요. 치고 들어왔죠. 네, 전자권 환수 관련해서 이거 지금 좀 심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전자권 환수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이거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또 존재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군사력 5위에다가 지금 우리가 연간 국방비 지출 금액이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보다도 1.4배가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뭐 최종 그 군사력 비교는 경제력이잖아요.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될 정도고 방위산업도 지금 뭐 수출만 지금 세계 4위로 지금 뛰어 올랐다고 할 정도인데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좀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그거 왜 의존을 합니까? 예. 참, 대한민국의 이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알면서도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예. 거. 그게 옛날에 친일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친일 일본이 없었으면 우리가 근대화 안 됐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멍멍이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그래도 이렇게 아주 깔끔한 메시지로 네, 이렇게 정말 정리가 다행입니다, 이게 정말. 나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시작축권 가지고 그 피를 토하는 연설했던 모습에 이어서 이재명 맞아요. 대통령 말씀이 연결돼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쟁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볼까 하는데요. 이란이 이제 미국 측에 협상안을 보냈어요. 이란이 미국 측에 뭐냐? 호르무즈 해협 일단 먼저 풀고 우리 종전 협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핵 협상하자. 이렇게 이제 미국 측에 보냈는데 이게 미국 측에 이 이란의 안이 도착하자마자 트럼프는 안보 참모진을 소집해가지고 이란의 협상안에 대해서 바로 논의를 했는데요. 논의 결과 나왔습니다. 예, 자 뉴욕 포스트 보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해협을 재개방하고 정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내놓은 최신 제안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참모들에게 밝혔다. 그러면서 물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협상 내용이 또 외신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거까지 정리해 주시죠. 예. 자, 이란은 지난 25일 파키스탄을 통해 우라늄 농축 5년 중단 후 5년간 저수준 농축 및 고농축 우라늄 희석 후 절반 국내 보관, 절반 러시아로 이관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즉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첫 평화 협상 때 제시한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 고농축 우라늄 440kg 전량 반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란은 협상의 순서를 바꿔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종전 합의를 이룬 뒤에 핵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는 제안을 내밀었으나 승기를 잡았다고 보는 미국은 이를 또다시 거부했다. 네, 이 보면은 미국은 진짜 요만큼도 양보를 안 해. 요만큼도 양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란이 원유를 지금 수출을 못하니까 이란 내에 원유 저장고가 이미 가득 찼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이제 정말 시간이 한시가 급하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했었거든. 관련해서도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미군이 이란 항구로 향하는 빈 유조선의 진입을 막고 수출용 선박의 출항도 차단하면서 이란 내 원유 저장 탱크가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란은 남부 원유 생산 물류 거점인 아흐바즈와 아살류에 등에서 컨테이너를 저장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상태가 좋지 않아 방치됐던 폐 탱크까지 원유 보관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 여기까지 상황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보시면 미국이 트럼프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나름의 출구 전략으로 바뀐 게 뭐냐면 처음에는 뭐냐면 계속 휴전을 하면서 안 들으면 최후 통첩을 계속하면서 맞습니다. 민간 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때린다는 쪽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확전하느냐 종전하느냐 해서 이제 그 얘기 쑥 들어갔습니다. 이제 봉쇄 방향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처음에 그 두 번째 이슬라마바드 협상을 놓고 미국은 간다, 갈 거다, 갔다 완전히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냈고 맞습니다. 이란은 처음에 안 간다고 하다가 결국 갔습니다. 갔어요. 근데 미국이 안 오면서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거의 항복에 가까운 요만큼도 이란한테 양보하지 않으니 협상에 나갔던 협상파들이 돌아가서 할 말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 협상을 하는 선의에 의해서 두 가지 조건이 아, 있어요. 이란 협상파들이 그래, 이란의 협상파들이 왜냐하면 하나도 얻어온 게 없으니까 그렇지. 그 협상파가 강경파한테 당연히 비판을 뭐 받죠. 그렇겠죠. 그 정도인데 마치 이 이간질을 또 미국은 부추기고 음. 그런데다가 지금 협상을 하면 선의를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란이 먼저 선의를 보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호르무즈를 열어버렸어요. 맞아요. 그런데 미국이 바깥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지금 이른바 쿠바처럼 밖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가지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사작전? 고사작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이란도 몇 주간은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자기들이 오히려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3, 4주 동안 미국의 여론이 먼저 트럼프를 압박하느냐 아니면 지금 이란의 접근에서 결국 그걸 받아들이냐 적어도 2, 3주 동안 이 기싸움이 네. 아마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누가 더 급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저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도 어떻게 보면 주가도 상당히 여러 말을 바꿔가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원유 가격을 생각보다는 유지하고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는 6개월 이상 남아 있다 아직 중간 선거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한 2, 3개월 내에 이란을 굴복시키면 전세는 확실하게 일거에 회복할 수 있다. 내쪽으로 온다. 그래서 적어도 2, 3개월은 버틸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끝나고요? 그런데 죽어나는 건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는 죽어나는 거고. 아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아주 최악을 계속 그렇더라고요. 하방으로 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게 나온 게 에픽통신이 저번 주에 33%까지 떨어졌고요. 부정이 65%. 근데 더 안 좋게 나온 게 아메리칸 리서치라고 32%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난 2월에 여기 매불쇼 와서 말씀드렸는데 앱스틴 파일을 가리기 위해서 분명히 전쟁을 이길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전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싶은 거는 미 공화당은 이 전쟁을 끝내고 싶을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하원은 95% 이상 대패, 상원은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개 주가 위험해지면서 이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거의 50% 가까이 육박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화당은 이걸 끝내고 싶을 텐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보다 더 가장 힘든 건 앱스틴 파일에 대한 거예요. 저번에 그 멜라니아 여사도 전혀 예측 못한 기자회견을 했듯이 예.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주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아니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감수성이 궁금한데 예. 앱스타인 파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그냥 평범한 시민들은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지금 이게 원래는 600만 개 중에서 300만 개가 리빌됐다고 했잖아요. 네. 나타났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전쟁 터지기 바로 전에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소와 성에 관련된 이제 여기서 입 밖에 낼 수 없는 네네네. 굉장히 이런 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란 전쟁이 나면서 그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수면 아래로.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는 계속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이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 미국 국민들은 우리가 미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지. 미국의 수많은 미국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내리세요.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간에 노킹스 집회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네. 이 중간 선거. 그래도 이제 미국도 어쨌든 뭐 총을 들 수 없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총 들고 그러니까 끌어내렸으니까. 선거로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네. 이 촛불혁명, 비세혁명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절차를 거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아주 멋있게 민주를 이뤄냈듯이 예. 미국은 절차가 남아 있는 게 어쨌든 중간 선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위험한 상황이다. 미 공화당은 끝내고 싶어 할 텐데 네. 트럼프는 그 약점 때문에 이걸 끌고 갔다. 이거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죠. 예, 저는 이스라엘 그런 내부의 시민운동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사실 네타냐후 인기가 없었잖아요. 거의 사실상 그 소수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쟁을 했는데 최근에 레바논 전쟁에 대해서 한 70%가 지지했다는 이스라엘 국민들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사실상 네타냐후와 앱스틴 파일을 매개로 트럼프와의 뭔가 약점이 잡혀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했던 털시 개보드조차도 이스라엘의 목표와 미국의 목표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사실 그런데 사실상 이거 대통령 개인의 직감에 의해서 네타냐후와의 어떤 사적 관계나 이런 걸로 이란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끝나는 것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나 개인의 판단으로 끝낼 수 있는 거냐. 네타냐후의 동의 없이. 네타냐후도 안 끝내고 싶어 하는 거 이 전쟁을. 그렇죠. 그래서 이 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미국 내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의 시민들의 건강한 비판이 중요한데 요즘 보면 정말 이스라엘 그 내부 시민들의 의식이 좀 네. 너무 그거는 약해진 게 그 아닌가. 욕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 욕심이. 미국 시민들한테 좀 기대를 걸어보는데 대한민국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저는 미국은 다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친미파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는 친미도 돼야 되고 뭐 친중도 돼야 되고 친도 돼야 되고 그런 말이 있듯이 저에게는 마더랜드가 대한민국이고 파더랜드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제대로 된 나라로 세서 정말 민주주의의 이 대통령제의 그 표본이 됐듯이 올바른 관계가 되길 원하는 거고요. 근데 미국의 민주당은 좀 대한 세력으로서 지금 부상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민주당의 문제는 뚜렷한 대통령 후보가 없다는 게 문제고요. 예. 네. 지금 요번에 게리맨더링 텍사스로부터 시작된 그 지역구 재조정 문제에서는 민주당이 계속 승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지난 트럼프 집권 이후에 치렀던 16개 특별선거가 있거든요. 보궐선거, 전승. 그리고 요번에 버지니아주에서 중요한 투표가 있었어요. 주민투표가. 네. 버지니아 주의 하원 의원. 그러니까 하원 의원은 미국은 75만 명당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현재 6대 5의 구도인데 트럼프가 시작한 이 텍사스부터 시작한 이거를 막으려고 주민들이 조금 이게 민주적이진 않지만은 민주당이 유리하게 그림이 그려져서 이대로 선거가 치러지면은 민주당이 10개를 차지해요. 10대 1로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도 이기고 지금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생활물가, 하우스 렌트비 올라가는 거 이런 거에서 고통받고 있는 게 다 쳐져버리면 뭐 지난 오바마 때 63표 차로 중간선거 패배했잖아요. 이게 더 차이 날 수도 있다. 네. 이런 우려가 공화당 내에 지금 팽배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순간 터졌을 땐 트럼프를 사실은 공화당에서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서 참 인내심들 강해 미국 사람들은. 아 진짜 저는 이 세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전쟁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60일 얘기를 자꾸 해요. 60일 안에 뭐 되돌릴 거다. 근데 미국 역사상 의회가 60일 규정을 들이대서 되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아. 그다음에 아직 여전히 World Powers Resolution 이런 게 1973년에 베트남 전쟁이 하도 실패니까 이제 함부로 대통령이 전쟁 못하게 하자라는 거로 결의안을 했지만 이게 제대로 엄격하게 실현돼서 전쟁을 멈춘 예가 없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30일 연장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견된 군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30일이 더 필요하다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 역시 무시해도 그럼 무시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규정이 전혀 또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럼 그러니까 그건 크게 의미가 그걸 없네. 마치 데드라인처럼 국내 언론들이 얘기하는데요. 그건 안타깝게도 아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요거는 좀 송영길 대표님한테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란 외무장관이요. 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났어요. 요것과 관련해서 일단 잠깐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Попросить вас передать самые искренние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за это и подтвердить, что Россия, так же как Иран, همینطور مشخص شد ک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وستانی داره مثل روسیه که در شرایط سخت در کنار ایران میمانند و از ایران حمایت میکنند. 네, 요거는 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푸틴한테 손을 내밀었거든요. 지금 이란 외무장관이. 그렇죠. 어찌됐건 푸틴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실상 저는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는 것, 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마무리한 것도 역시 푸틴과 협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크루스크 파병 그 기념관을 이제 북한에 만드는데 이 볼로딘 그 러시아 연방 하원 의장이 그 축하 사절로 그 국방부 안보 보좌관인가요? 장관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볼로딘 그 하원 의장이 저와 아주 친한 사이여가지고 그 한번 찾아가서 그 상황들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미국 가서도 공개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 이 러시아와 미국 간의 어떤 그 협력을 통해서 러시아의 나프타와 오일을 우리 한국으로 돌아온 방안을 같이 우리가 설계를 좀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국익을 위해서 좀씩 구체화될 것 같은데. 와, 대박이네. 아무튼 내가 국회로 복귀해야 그런 걸 좀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 제가 그때 4년 전인가요?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산에 우리 배가 한번 2달인가 1달 반인가 억류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란에. 그때 제가 이란 대사랑 직접 이야기를 하고 줄루리라고 이란 혁명사령관 그 줄루리가 지금 국방위원장입니다. 이 이란 국회. 네, 저하고 동갑이어서 저 화상 대화로 이제 그걸 푸는데 네. 최종권 차관이랑 협력해서 그걸 풀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특사를 보는 것도 잘한 것이고 우리 이란과의 외교적 협력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 봅니다. 러시아의 관계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이렇게 막 미친 이런 모습으로 예측 불가능성을 보이지만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타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면 자기도 탄핵된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고 지금 기름값 갤런당 4달러죠, 좀 평균적으로. 그거는 이제 싼 데가 4달러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6달러까지 올라오고 있고. 8달러까지 올라오고 8달러? 예. 근데 4달러가 심지어 마지노선입니다. 1일 갤런이 3.75리터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1리터에 한 4,000원 정도 하나요? 아닙니다. 한 2,000원, 1,800, 2,000원인데 이제 3,000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3,200원까지 올라가는 3,200원?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어떻게 미국이 비싸냐. 한국보다 비싸.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기름값이 올라가면 모든 서민들의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 아마 견딜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잘 견디네 미국.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이거 미국 사람들 어떻게 성격들이 좋아. 아니 미국 분들은 비행기 늦어도 아마도 항의 안 해요. 가만히 뭐 아무 말 안 하고 몇 시간 우리 한국인이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하네. 잘 참아. 좋은 분들입니다. 잘못하면 총 맞을 수가 있잖아.
미국 너무 나쁘게 얘기지 마세요. 저는 아까 그 쿠팡 그 김범석 이 사람이 말입니다. 진짜 네. 해외 동포 기업인들을 전부 욕먹히고 있는 거예요. 해외 동포가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요. 네. 아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책임을 다라는 말은 내가 볼 때 욕심이야. 내가 그거까지 원하지는 않아요. 최소한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일을 하셔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양심이지, 양심. 그 너무해. 아니 그런 거는 우리 그 회장님 차원에서 어떻게 안 돼요? 저희가 그래서 1월 달에 쿠팡에 대한 아마 해외 동포 단체 최초일 거예요. 미주민주참여 K팩에서 네. 성명서를 냈어요. 성명서 좀 내세요. 성명서를 냈고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려고. 그래서 네. 어쨌든 저희도 정확한 정보,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코로나 때 저희가 미국에서 그 한국의 그 방역을 잘한 그런 정보들을 엄청나게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런 정확한 정보도 우리들이 어느 정도 제공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국회가 가장 많이 알고 뭐 어떤 정부가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정보들을 잘 공유해서 정부가 못하면 우리들라도 이렇게 그렇지. 팩트로 박살내야 해서, 돼. 예. 예. 왜냐하면 이거는 팩트와 진실을 전달하는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미국 의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의정 활동을 했을 때 그건 미국 국익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협력이 좀 됐으면 좋겠다. 예. 강조한 게 뭐냐면 이거 미국에서는 이 주식에 관한 법이 엄청나게 엄격한데 네. 이 사실을 그러니까 정보 유출 사실을 공시를 안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지금 그 저게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소를 극복하기 왜 공시를 안 했냐? 이거는 우리가 공시 의무를 게을리한 게 아니라 한국의 차별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자기 그 고소에 합리화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더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네. 근데 그거 박살 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번 돈으로 한국의 법을 비웃는 로비에 나선 기업. 과연 누구를 위한 쿠팡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업 규제의 문제를 넘어 우리 국익과 자존심이 걸린 싸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와 판단에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